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000명대로 또 늘어나 나흘째 역대 최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정점에 이르면 하루에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력이 오미크론보다 더 강하면서도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구별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도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의 4.5%가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감염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이 5.7%로 3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도 소비 회복이 크게 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의 성장률을 앞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우리 돈 14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잇따랐지만 간판 제품인 아이폰의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000명대로 오르며 나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096명으로 전날보다 1,578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2.4배, 2주일 전과 비교하면 3.5배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정점에 이르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목표는 오미크론 파고를 최대한 낮춰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발 전후 진단검사와 KF80 이상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일부터 전국의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하고 설 연휴 뒤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이뤄져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 의료 대응 전략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확충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대 후반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1%포인트 높아진 18.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7%, 경기는 19%, 인천은 10.4%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440개, 경기 659개, 인천은 250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1,349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9%로 전날보다 0.7%포인트 올라섰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재감염 추정 사례가 142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4월 처음으로 재감염 추정 사례가 확인됐고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42명을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방대본은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를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합니다. 재감염 추정 사례 142명의 평균 연령은 37살이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재감염 확진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0일입니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의 4.5%는 오미크론 변이 합의 유형인 BA2 감염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A2는 일부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종과 잘 구별되지 않아 흔히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유입 사례의 4.5%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확인된다며 국내 감염 사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하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정부가 마련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이번 유행 정점이 하루 확진자 1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확산세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 마스크 착용 등 오미크론 대응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국민 궁금증은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집중됐습니다. 전파력은 크고 중증도는 낮다고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독감 수준으로 치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기존 변이에 감염됐더라도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절 독감보다 전파력은 좀 더 세고 중증도도 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재감염률이 16배가 더 높다고 하고요. 그것은 재감염된 경우 중증도는 더 낮은 것으로. 오미크론 감염 때는 주로 콧물과 두통, 인후통 증상이 짧게 지나가고 델타 감염 때 관찰됐던 발열이나 미각, 후각, 소실 발생률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증 진행률은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빠른 확산세에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유행의 규모의 정점이 얼마인가는 모형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주에서 8주 정도 환자 증가율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돼 중환자 대응 역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변경한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해 되도록 면 마스크는 쓰지 말고 밀폐, 밀집, 밀접한 산밀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마스크의 종류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고 또 얼굴을 밀착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 사이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임을 한다면 하루 3번 이상 한 번에 10분 넘게 문을 열어 환기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은 물론 중증 위험을 크게 낮추는 3차 접종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누구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교육기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와 다음 달 개학이 겹치면서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이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4일 원생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틀 만에 다른 원생들과 종사자, 가족 등 3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린이집은 휴업 기간을 설 연휴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근데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다 같이 문 닫으세요. 쉬어야 됩니다 하면서도 계속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내고 특히 저희는 청정 지역이라고 부모님들이 믿으셔서 결석생이 거의 없었어요.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전주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아예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설 연휴까지 수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감염은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23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40명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으로 번지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새학기를 앞두고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을 하고 아이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판정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감염이 제대로 잘 예방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0세 이상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일주일 새 3%포인트 늘었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70%를 간신히 넘겨 성인보다 10%포인트나 낮은 상황.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백신 접종까지 잇따라면 대면 수업이라든지 학교 생활의 정상화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소아용 백신 허가 일정에 맞춰 5에서 11세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6진 최영암 승조원 304명 가운데 2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다행히 확진 장병들은 현재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6진 최영암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승조원 304명 가운데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군 당국은 장병 1명이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승조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뢰했고 최영암이 정박 중인 오만 현지 병원이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확진된 장병 가운데 10명은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무증상이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장병을 현지 호텔에 격리해 추가 확진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지난해 청해부대 문무대왕암 승조원 301명 가운데 90%에 이르는 272명이 확진된 것과는 달리 확진이 크게 줄었지만 잠복기 등은 아직 고려 대상입니다. 최영암 승조원들은 지난해 11월 출항 전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쳤고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군은 장병들이 외부인을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혀 항구에서 물자 보급 과정에 바이러스가 함 내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은 현재 먹는 치료제가 오만에 이미 도착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선박 호송 임무를 중단하고 격리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mRNA 백신이 주목받으면서 RNA를 이용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는 병의 원인 유전자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인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RNA 기반 신약 개발에 나서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mRNA 방식의 백신. mRNA 백신은 다른 방식의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예방 효과가 뛰어나 차세대 백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입니다. mRNA 백신의 성공적인 상용화로 RNA 기술이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손대기 어려웠던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RNA 치료제는 인공적으로 만든 RNA 조각을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붙여 질병 유전자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어떤 세포가 특정한 항원을 내는 세포에 대해서만 결합을 해서 그 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주된 것인데 그 세포의 기능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RNA 치료제는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포의 기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RNA 치료제가 지난 201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됐는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은 RNA 기반의 섬유화증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 일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신장 질환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엠피레귤린을 타겟으로 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서너젠터라뷰틱스는 이 후보 물질 대상으로 다양한 섬유화증 동물 모델 실험과 영장류 등 비임상 독성 실험을 진행해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바이오 기업은 RNA 기반의 비대 흉터, 신약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미국 강국에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NA를 이용한 백신과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된 지 얼마 안 될 만큼 초기 단계여서 국내 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EMA는 약물 사용자문위원회가
팍스로비드를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 없고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성인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알약 형태의 먹는 항바이러스제로 화이자의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과 추가 접종을 모두 완료했더라도 5월 가을쯤에는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폴 버튼 책임자는 모더나의 백신을 맞고 추가 접종까지 하면 원형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은 물론 오미크론 종에 대해서도 항체를 통한 훌륭한 보호 수준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되면 보호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서 만약 보호 효과가 계속 하락한다고 예상하면 아마도 올 가을쯤에는 보호를 못 받을지 모르는 영역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 10일인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오미크론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밀접 접촉자도 급증해 이대로라면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음성이 확인될 경우 최단 6일째 격리 해제를 인정하는 의료 종사자와 배달원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하루 더 단축해 5일째 격리를 풀도록 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 동안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모두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해 지난해 설 연휴에 409만 명보다 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날짜별 이동량을 보면 설 전날 월요일인 1월 31일이 458만 명으로 가장 적고 설 당일인 2월 1일이 531만 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연구과제 평가를 결과가 아닌 과정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인 단체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과학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 지원 연구과제 성공률이 98%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공률 98%는 그만큼 결과가 보장된 안전한 연구만 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로만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관행이 빚어낸 병폐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꾼다면 과정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실패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0.1%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요. 999명이 실패해도 한 명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고 홍보해 인기를 끈 모다모다 샴푸의 주요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카이스트 이혜신 교수와 모다모다 측이 안전성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교수 측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의 결정이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취지에 있음을 공감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 독성 관련 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판단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로 사용된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 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일제히 증가하면서 4년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산업 생산은 4.8%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년보다 5.5% 늘어서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9% 늘었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것에 대비해서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는 등 사태가 악화하며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의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분야별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금융과 외환시장에 대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년 만에 중국의 성장률을 앞질렀다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는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5.7%로 2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84년 7.2% 이후 37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입니다. 직전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마이너스 3.4%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했지만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과 제로 금리를 비롯한 연방 준비 제도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이 미 경제의 부활을 견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의 보급도 미국인들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며 21세기 미국 경제를 새로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월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인 연준의 긴축 전환에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애플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도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간판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2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9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분기 매출 기준으론 사상 최대입니다. 기록적인 매출에 힘입어 순이익도 25%나 늘었습니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3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간판 제품인 아이폰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 출시된 아이폰 13은 기능 면에서 지난 제품과 두드러진 차별점이 없어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등으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등의 구독 서비스를 합친 서비스 부문 매출은 24%나 증가한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PC, 노트북 등 맥 부문 매출도 25% 늘어난 1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1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매출은 14% 감소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공급망 이슈, 즉 반도체 부족 사태가 개선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공급망 문제 측면에서는 지난해 4분기가
지난해 3분기보다 더 상황이 나빴다면서도 올해 1분기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 성장이 탄탄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닷새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설 연휴가 확산의 기폭제가 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